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발리 동부 아궁 화산이 멋지게 보이는 름뿌양 사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발리 동남아시아 최고 여행지를 꼽을 때 언제나 최상위권이죠. 그만큼 이 섬은 정말 넓고 컨텐츠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데요. 그래서 발리 여행은 계획하기 좀 까다로운 감이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처럼 가기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기에는 아쉽고 인생의 기회.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발리 최고의 36시간, 초보자도 머리 안 아프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발리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첫날 오전은 일단 서핑 레슨을 들어봅니다. 발리가 또 동남아시아 최고의 서핑 성지니까요. 이유, 일단 그 자체로 인도양이라는 대양이 활짝 열려있을 뿐더러 가까운 해저 지형은 온통 평평한 모래라 높은 파도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초보자면 일단 꾸따에서 레슨을 듣는 걸 추천해요. 저기 남쪽의 울루와뚜는 고급자용이고 꾸따와 이어져 있긴 하지만 더 북쪽 스민야코 짱구는 꾸따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27 서핑 레슨이고, 여러분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게 돼요. 서핑 보드는 어떻게 생겼고 자세는 어떻게 잡고, 그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는 강사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데 수영은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첫날 레슨에는 그만한 고난도를 겪을 일이 없으니까. 하얗게 부서지는 화이트 웨이브의 흐름을 타고 보드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게 첫날의 전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에게 겨우 저거? 나는 더 멋지게 탈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일어서고 나면 속도감이 대단해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강력 추천하는 서핑입니다. 서핑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사지로 힐링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태국 마사지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발리 마사지도 그 못지않게 좋거든요. 여긴 기본적으로 오일을 쓰는 미끈미끈 스타일이에요. 길거리 아무 가게도 많지만 시설,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격식을 차린 멋진 스파를 방문하는 걸 추천해요. 비디오에 담긴 곳은 꾸따 근처의 타마네어인데 지역마다 좋은 마사지가 있으니 내 숙소 위치에 따라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투어를 배정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울루와뚜와 타날롯이에요. 울루와뚜 투어에서 여러분들은 발리섬 서남쪽 끝에 있는 절벽 위 사원을 방문하게 돼요. 땅끝 바위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나게 웅장한 풍경이죠. 사원 자체 건물이 커다랗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절벽 가장자리에 설치된 산책로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고요. 커다란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데 그 파도마저 작게 느껴질 정도의 높이감이랑, 울루와뚜는 그 선셋 역시 발리 최고의 풍경 중 하나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절벽 위로 작게 보이는 사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울루와뚜에서 해봐야 할 다른 경험은 케찹 파이어 댄스를 관람하는 거. 이거는 발리의 종교의식이 바탕이 되고 인도의 서사시가 주제가 돼요. 1930년대 세상에 나온 공연입니다. 중간에 화로를 두고 무대가 진행되기에 이거 가지고 파이어 댄스?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확실히 화려해집니다. 이제는 섬의 다른 곳에도 케찹 댄스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무대가 가장 화려한 울루와뚜를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타날롯을 살펴볼까요? 여기도 해안가 사원으로 위치는 발리섬 서부 중간쯤이에요. 대신 아주 높았던 울루와뚜와 다르게 해수면과 많이 가깝습니다. 이 사원은 썰물 때는 물이 빠져 들어갈 수 있지만 밀물 때는 바닷속에 고립되는 형태인데 어딘가 외로워 보이면서도 낭만적이에요. 또 다른 쪽에서는 바위에 부서지는 거대한 파도를 감상할 수 있죠. 타날롯의 선셋은 지형이나 건물 배치 구조상 울루와뚜만큼 장엄한 느낌은 없지만 붉은 태양 위로 흩어지는 파도의 파편들은 타날롯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풍경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루트고요. 아예 아침부터 다른 쪽으로 빠지는 두 번째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누사 페니다라는 근처 섬 구경을 하러 가는 거. 이쪽 관련 투어로 앞에 섬 름보관도 있고 페니다에서도 동부만 가는 곳도 있는데 우선 여기가 처음이라면 서부 투어 그리고 스노클링 포함으로 예약하길 바라요. 그러면 이 투어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을 살펴볼까요? 스노클링은 두세 군데 포인트를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바닷속은 상당히 맑고 산호도 많아 물고기들 구경하는 재미가 상당해요.
그런데 누사 페니다의 바다가 다른 동남아와 다른 점이라면 여기는 조류가 아주 강하다는 거. 다른 동네 스노클링은 바다가 잔잔한 곳에서 진행되고 사람들은 멈춘 배 주변에서 편하게 놀 수 있어요. 하지만 페니다, 물속의 흐름이 너무 강해 버틸 수도 없이 사람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사람들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재밌는 경험이에요. 사진에 많이 나오는 만타 가오리는 전용 상품이 아니면 운이 좋을 때에만 구경할 수 있고요. 대신 바다 거북은 대부분 볼 수 있죠. 두 번째 클링킹 비치는 누사 페니다의 상징입니다. 여긴 말하자면 일종의 고즈로 클링킹 비치는 이 아래에 있는 해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이 멋진 해안 지형을 위에서 감상하게 되고요. 계단을 따라 비치로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스노클링을 하는 당일치기 투어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여유롭진 않아요. 마지막이 브로큰 비치와 엔젤 빌라봉. 여긴 한 장소에 두 포인트가 붙어 있습니다. 브로큰 비치도 클링킹 못지않게 인상적인데 여긴 그쪽과 달리 내려갈 순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클링킹에서도 내려가지 않았지만 물론 뷰도 굉장히 독특하죠. 물색도 예뻐요. 엔젤 빌라봉은 발리 바다에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좀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도 웅장해요. 대자연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페니다 투어에 갔다 오면 저녁 시간인데 아까 소개한 마사지를 여기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페니다 일정은 확실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동시간 다 합치면 12~1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피로 발리니즈 마사지로 싹 녹여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쉴 차례. 이 투어만의 일정의 경우 사실 발리 어디에 호텔 혹은 리조트에 잡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발리 투어 프로그램들은 주요 지역 호텔 픽업을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일정에서는 치앙마이와 비슷하게 숙소에서는 잠만 자게 되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을 예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전후로 여유로울 때 아낀 예산을 더 좋은 숙소에 투자해 여유를 즐기는 거죠. 저는 여기서 클록에서 예약할 수 있는 3가지 호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쿠타비치 앞에 트라이브 호텔. 첫날 서핑 레슨이 바로 코앞이고 누사 페니다 투어에 가더라도 쿠타 쪽 집결지인 서클K 편의점이 호텔 옆에 있어요. 10만원 초반대 방답게 깔끔하고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 또 시간이 날 때 루프탑 수영장도 즐길 수 있죠. 두 번째는 바다와 조금 떨어진 이비스 스타일스. 트라이브의 반값인 5~6만원대에 객실 면적은 오히려 트라이브보다 넓어요. 물론 가격이 싼 버젯 브랜드니만큼 시설은 단촐하지만 쉬기에는 충분하고요. 휴양지 리조트답게 이비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껴 예쁜 수영장도 딸려 있습니다. 마지막은 진바람베이의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예요. 발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곳도 많지만 여기는 그래도 가격이 상상 초월까진 아닌 30만원대. 수영장이 훨씬 넓어 휴양 느낌이 나죠. 반대로 이런 데서 머무는데 하루 종일 외부 투어하면 아쉽잖아요. 투어 할 거 다 하고 여기서 푹 쉬면 딱이에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루트는 우붓 투어예요. 우붓은 발리섬 중부의 정글 산간 지역인데 아주 유명하죠. 발리 여행 생각하는 사람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우붓도 면적이 꽤 넓은 만큼 이 투어도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스팟들을 소개하자면요. 바투안 사원은 우붓 가는 길에 있는 정석적인 발리식 힌두교 사원입니다. 울루와투나 타날롯은 사원이긴 하지만 건축물보다는 자연이 훨씬 더 존재감이 강했죠. 여기서는 그 힌두교 사원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붓 읍내에서 가까운 몽키 포레스트. 원숭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러면 아쉽겠죠? 네, 여기에는 원숭이들이 정말 많아요. 울루와뚜에도 원숭이들이 꽤 살긴 하지만 여기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10년치 원숭이 구경은 아마 여기서 다 할 거예요. 몽키 포레스트 안에 산책로와 오래된 건축물도 멋진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라이스 테라스. 여기도 우붓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풍경이 멋진 계단식 논이고 그걸 배경으로 하는 여러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스윙이나 짚라인, 하늘 자전거와 같은 것들. 발리 인생샷 포인트 중 하나예요. 고아가자에 코끼리 동굴이란 포인트도 있어요. 사실 동굴 구경이라기보단 절에 가깝고 그 중간에 짤막한 석실이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분위기가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떡은웅안의 멋진 폭포도 있네요. 참 발리는 섬인데도 다양한 풍경이 있죠. 두 번째 루트는 발리 동부 투어인데 되게 인스타그램 투어라 알려져 있어요. 내가 이 36시간의 앞뒤로 우붓에 며칠 머물며 거기서 우붓을 더 다양하게 느껴볼 거다. 그런 분들은 이쪽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발리 동부는 거리도 멀고 외지고 그래서 이런 투어가 아니면 방문하기 까다롭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름푸양 사원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그게 이 투어가 새벽에 시작하는 이유예요. 바로 이 발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진의 배경, 탑 모양 문 사이 아궁산이 너머로 보이는데 인스타그램 투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은 티르타 강가라는 수상 정원. 발리 동부에 있었던 카랑아셈 왕국의 건물이었는데 확실히 웅장하거나 극도로 정교하게 아름답진 않아요. 하지만 봐도 예쁘고 어딘가 눈길이 가죠. 여기서 유럽 느낌이 난다면 네, 여러분의 눈이 맞습니다. 여긴 20세기 들어 건설된 근대 정원이에요. 타만 우중이라는 물의 궁전도 방문합니다. 여기도 1909년이라는 근대 시기에 지어져 발리와 유럽 느낌이 동시에 나는 게 특징. 완전 힌두교 발리 느낌인 울루와투, 우붓과는 꽤 색다른 맛이 즐겁게 다가오죠. 마지막으로는 버진 비치라는 조용한 해변. 발리답게 파도는 상당히 강한데 꾸따, 스미냑 쪽처럼 물색이 탁하진 않고 전형적인 동남아 느낌의 에메랄드빛 비치입니다. 이쪽은 인스타그램 투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옵션 중에 포토그래퍼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커플 여행이라 둘이서 찍은 게 중요하다. 그러면 포토그래퍼 옵션으로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여긴 새벽 3시 반에 시작한 만큼 또 일찍 끝나요. 자기가 사진 찍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오후 3, 4시쯤에는 숙소로 돌아오거든요. 피곤하니 한숨 자도 되고 첫날 마사지를 가지 않았다면 이때 발리 마사지를 1시간쯤 받아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 저녁에는 짐바람베이에 해산물을 먹으러 갑니다. 클록에서 미리 예약하면 간단하고요. 옵션들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기 취향, 배 크기에 맞게 고르면 되겠죠? 버터 위주의 서양식이 아닌 갖은 향신료를 듬뿍 얹은 인리식으로 나오고 밥 반찬 느낌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밥도 나오고요. 또 여기는 선셋 시간에 맞춰가는 걸 추천해요. 짐바람베이도 서양이니까 선셋이 예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발리 일정도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면 오늘 알아본 36시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발리 최고의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멋진 경험들을 직접 즐기는 것만 남았네요. 여러분들 발리 여행 정말 뜻깊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경험 액티비티들은 전부 클룩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비디오로 마친 여기는 발리 남부 울루와투의 멋진 사원과 절벽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드리콤판이었습니다.